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 계좌를 열어보고 잠깐 멈칫한 분들 있으실 거예요. 미국 증시는 지난 한 달 사실상 제자리에 서 있었는데 원화로 찍힌 평가 금액은 슬그머니 불어 있는 거죠. 종목이 오른 게 아니에요. 원화가 빠진 겁니다.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장중에 1,549원을 다시 뚫어버렸어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17년 만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이 달러로 사둔 미국 주식 TQQQ까지 포함해서 그 달러 자산의 원화 몸값이 환율 하나 때문에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런데 딱 그 무렵 한국경제사령탑에서 묘한 장면이 하나 흘러나왔습니다. 정부 쪽에서 원화 움직임이 나라 기초 체력에 비하면 과하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한꺼번에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딱 그 무렵 시장 한쪽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의 기억이 다시 소환됐어요. 아무도 대놓고 위기냐고 묻지 않았는데 1997년이라는 이름이 먼저 튀어나온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 하나를 붙들고 왜 하필 지금 이 비교가 다시 튀어나왔는지를 풀어보려고 해요. 먼저 이 숫자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부터 볼게요. 보통 한 나라 돈이 약해지면 그 나라 경제 어딘가가 새고 있다는 신호예요. 수출이 부진하거나 무역 적자가 나거나 성장이 꺾이거나.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수출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제품을 앞세워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강한데도 정작 그 나라 돈값은 17년 만에 최저로 주저앉은 거예요. 교과서대로라면 나란히 강해져야 할 두 숫자가 지금 정면으로 어긋나 있는 겁니다. 이 모순을 푸는 열쇠는 무역이 아니라 자본에 있어요. 나라 돈이 오가는 통로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물건을 팔고 사는 무역의 통로, 다른 하나는 투자금이 들고 나는 자본의 통로. 한국은 무역의 통로로는 달러를 잔뜩 벌어들이는데 자본의 통로로는 그보다 더 많은 달러가 빠져나고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미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 돈이 인공지능 호황을 찾아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국채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아서 돈을 그냥 굴려도 이자가 더 붙고 인공지능 성장의 열매도 대부분 미국 기업 몫이니까 자산 굴리는 사람 입장에선 제 나라 통화를 팔고 달러 자산을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빼갔고 한국의 기관과 개인마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을 사들였어요. 이 마지막 대목에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자본이 빠져나간다는데 정작 코스피는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올해 상승률로는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맨 앞줄에 서 있거든요. 돈이 빠져나가는 나라의 주가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니 앞뒤가 안 맞아 보이죠. 그런데 이 둘은 부딪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수는 가격이고 환율은 실제로 오간 돈이에요. 지금 코스피 신기록은 인공지능 메모리를 앞세운 소수 반도체 대형주가 끌어올린 것이라서 외국인이 전체로는 주식을 팔아 달러를 빼가는 동안에도 지수는 얼마든지 최고가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인과는 오히려 반대로 흘러요. 코스피 꼭대기에 있는 수출 기업들은 달러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라 원화가 약해질수록 원화로 환산되는 이익 전망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약한 원화는 코스피 신기록을 가로막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연료 가운데 하나였고 최고가 코스피와 17년 만의 환율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 같은 물길이 만들어낸 한 쌍인 거예요. 전 세계 돈이 미국 한 곳으로 쏠리는 이 거대한 물길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예요. 금리가 낮은 나라 돈을 싸게 빌려서 금리가 높은 나라 자산으로 옮겨 담는 거래를 말합니다. 지금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4% 안팎으로 다른 주요국보다 높고 엔화나 원화를 빌리는 비용은 그보다 훨씬 싸요. 그러니까 값싼 엔화를 빌려서 달러로 바꿔 미국 국채나 미국 주식에 넣어두기만 해도 금리 차이만큼 앉아서 이익이 남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달러 자산값까지 오르면 이익은 2배가 됩니다. 전 세계 자금이 이 단순한 셈을 따라서 원화와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거죠. 문제는 이 거래가 한 방향으로 쏠릴수록 되감길 때의 충격도 그만큼 커진다는 데 있어요. 이 대목은 뒤에서 여러분 계좌랑 곧장 이어지니까 잠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당국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원인이 무역이 아니라 자본의 대이동이라면 당국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생각보다 무디거든요. 지난 반년 동안 외환 당국이 시장에 내다판 달러가 360억 달러를 넘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50조 원을 반년 새 환율 떠받치는데 쏟아부은 셈이에요. 특히 이 반년 사이 한 분기 개입액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환율은 잡히기는커녕 1,550원을 넘어섰고 시장 일각에선 이제 1,600원 돌파 가능성까지 입에 올리고 있어요. 실탄을 이만큼이나 쏟고도 방향을 못 돌렸다는 건 외환 보유액으로 물길 자체를 막겠다는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일본이 등장해요. 같은 시각 일본도 자국 통화를 지키는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엔화는 달러당 162엔을 넘어 4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어요.
일본 당국은 이미 지난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에 사상 최대 규모인 11조 7천억 엔을 쏟아부어 개입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고 달러로는 720억 달러에 달하는 실탄이에요. 그런데 그 효과가 순식간에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한국이 실탄을 쏟고도 방향을 못 돌린 것과 똑같은 일을 일본도 더 큰 규모로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전략을 바꿉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이제 개입할 신호를 미리 흘리거나 특정 환율 방어선을 내비치는 방식을 버렸어요. 대신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쳐서 엔화 하락에 베팅한 투기 자금을 쥐어짜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방어선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방어선이 어디인지 아예 모르게 만들어서 투기 세력이 마음 놓고 엔화를 팔지 못하게 하는 싸움으로 바꾼 거죠. 여기에 일본은행은 약한 엔화가 수입 물가를 밀어올려 물가를 자극한다면서 금리를 올리려는 매파적 신호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통화당국은 시장을 흔들고 중앙은행은 금리로 뒤를 받치는 두 갈래 방어인 거예요. 물론 개입이 늘지는 싸움만은 아니었어요. 1985년 미국과 일본, 독일을 비롯한 주요국이 한자리에 모여서 너무 강해진 달러를 함께 끌어내리기로 합의한 플라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개입이 보란듯이 먹혔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돈이 흘러드는 종착지인 미국이 직접 개입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물길에 끝을 진 나라가 함께 삽을 들면 물길은 방향을 틉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돈이 향하는 종착지는 여전히 미국인데 정작 미국은 강한 달러를 굳이 말릴 이유가 없거든요. 한국과 일본은 그 물길에 하류해서 미국의 동참 없이 각자 둑을 쌓고 있는 셈이에요. 1985년과 지금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여기 있고, 그래서 이번 방어전은 태생적으로 더 외롭고 더 어려운 겁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당국은 묻지도 않은 1997년을 먼저 꺼냈을까요? 사실 지금이 1997년과 다르다는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진실을 굳이 먼저 꺼냈다는 데 있어요. 지금이 1997년과 다른 바로 그 이유가 당국이 환율을 힘으로 찍어 누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부도 위기라면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급한 불을 끄는 게 정답이지만 가격의 문제,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의 쏠림이 원인이라면 외환 보유액을 아무리 풀어도 그 쏠림의 방향을 되돌리진 못합니다. 그래서 당국은 실탄이 아니라 말로 시장의 심리를 다스리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라고 거듭 안심시키고 투기 자금에게는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른다는 긴장을 심는 겁니다. 아무도 위기냐고 묻지 않았는데 1997년을 먼저 꺼낸 것 자체가 시장의 공포가 스스로 몸집을 불리기 전에 미리 눌러두려는 한 수였던 셈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 계좌랑 무슨 상관이냐?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앞서 원화 약세가 여러분의 달러 자산 몸값을 부풀렸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주식을 TQQQ를 달러로 사둔 분이라면 지난 몇 달 환율이 알아서 수익률에 웃돈을 얹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종목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라 순전히 환율이 밀어준 웃돈입니다. 그리고 웃돈은 언제든 회수될 수 있어요. 만약 한국과 일본의 이 새로운 방어전이 어느 순간 먹혀서 엔화와 원화 하락에 베팅했던 투기 자금이 한꺼번에 포지션을 되감으면 통화 가치는 예상보다 빠르고 거칠게 반대로 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여러분 계좌를 불려주던 환율의 순풍이 그대로 역풍으로 바뀌는 거예요. 같은 종목을 그대로 들고 있어도 원화로 환산한 평가 금액은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른 적 없는 위험,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위험이 달러 자산을 든 순간 계좌에 함께 실려 있다는 뜻이에요. 약한 원화는 지금 여러분에게 평가 이익을 부풀려주는 동시에 언제 방향을 틀지 모르는 환 리스크를 함께 키우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리고 환율의 위험은 생각보다 한 겹 더 깊어요. 단순히 원화로 환산한 금액만 출렁이는 게 아닙니다. 앞서 기억해 두시라던 캐리 트레이드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값싼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을 사둔 거대한 자금이 세계 곳곳에 쌓여 있어요. 만약 일본의 매복 개입이나 금리 인상이 엔화를 갑자기 튀어오르게 하면 이 자금은 빌린 엔화를 서둘러 갚기 위해서 들고 있던 미국 주식을 내던져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엔화가 며칠 만에 급하게 강해지자 엔화를 빌려 굴리던 자금이 한꺼번에 되감기면서 나스닥이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화와 원화를 지키려는 이 방어전은 환율 숫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스닥과 여러분이 든 TQQQ의 실제 주가까지 흔들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통화 방어가 먹히는 바로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미국 주식을 든 사람에게는 소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환율이 순풍일 때 조용히 웃돈을 얹어주던 그 힘이 방향을 트는 날에는 환산 손실과 주가 하락을 한꺼번에 몰고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지금 원화가 약한 건 한국이 병들어서가 아니라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쏠리기 때문이고, 그래서 당국은 실탄 대신 심리와 투기 비용을 건드리는 싸움으로 무기를 바꿨으며 그 첫 신호가 바로 지금 원화 약세가 펀더멘털에 비해 과하다고 못 박은 한마디였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환율의 숫자 그 자체가 아니에요.
당국이 투기 자금액의 원화와 엔화를 파는 데 드는 비용을 실제로 얼마나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그 심리전이 자본의 물길 자체를 돌려세울 수 있는지입니다. 물길이 그대로라면 어떤 개입도 잠깐에 두게 그칠 거고, 물길이 돌아서는 날에는 여러분 계좌의 환율 웃돈도 함께 빠질 거예요. 달러로 미국 자산을 든 우리에게는 종목 못지않게 이 환율의 방향이 다음 국면의 손익을 가르는 또 하나의 변수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요즘 계좌에서 벌어지는 그 이상한 숫자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